네, 반갑습니다. 너아라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저희가 너아라TV에 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또 지난번에 함께 방송해 주셔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기독자유통일당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계시는 이동호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드 아웃을 들려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오늘부로 기독자유통일당의 중앙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게 된 이동호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지금 총선이 예.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총선 처음 봅니다, 지금. 저도 지금 이번 총선이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실 이번 총선에 돌입하기 전, 네네. 그러니까 뭐 작년 연말이나 금년 초만 하더라도 네네네. 이번 총선은 사실상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 집권당 3년차 진행되는 선거는 네네. 정권 심판 선거였거든요. 네. 3년 동안 당신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냐. 우리가 당신들한테 고용권을 맡겼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적표를 국민들이 받아보고 평가를 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는 선거거든요. 그래서 역대 그 집권 여당이 네. 3년차 치르는 총선은 거의 무덤이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네네. 21대 총선이죠. 2016년도에. 네네네. 그때 박근혜 정부도 3년차에 치른 선거였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때 사실은 뭐 결국 졌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중에 탄핵까지 갔죠. 네네. 참. 그래서 우리 이번도 문재인 정부 3년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뭐 정치, 경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네, 맞습니다. 이건 뭐 사실은 야당이 뭐 대선을 거둘지 않겠냐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2월달, 12월 말 1월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퍼지기 시작했죠. 네네네. 근데 그 초기만 하더라도 결국 이 심판 프레임에 그다음에 전염병까지 퍼져서 네네.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뭐 형제 뭐 나라 하면서 사실 네네. 왜 중국이 형제 나라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형제 나라가 바뀌면서 뭐 의리를 지켜야 한다 하면서 거기에 오는 그 사람들을 이제 안 막았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퍼져서 아마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게 그동안 잘못한 거에다 이것까지 겹치면 아마 이제 망할 거다. 네네네. 그래서 뭐 180석 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점차로 지금 이상한 그로 가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네네. 예. 왜 그런지 저도 보니까 헤럴드 경제는 조금 이게 뭐 우파 진영에서 유리하게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언론 통계를 보니까요, 이게 저희가 그 본부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압승을 할 거다, 이것과는 전혀 판이하게 다르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선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네네. 사실은 그 국민들의 이 정서를 변화를 가장 아는 사람들이 후보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나가서 매일 만나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악수를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네네네. 때문에 네네.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그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만약에 아까 심판 프레임이 작동한다면 네네. 지금 후보자들 특히 우리 그 과거에 우리가 만약에 보수 정당이 좀 힘들어질 때는 우리 후보자들이 당명을 조그맣게 한다 할지 네. 아예 안 쓴다 할지 뭐 그럼 대통령하고 또 관계를 뭐 예를 들면 안 한다 할지 뭐 이런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이 네네. 이제 공천도 거의 끝나가니까 네네, 맞습니다. 대통령하고 그 정당하고 거리두기를 시도할 거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지난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민주정책연구원인가요? 네네. 거기서 예측 수치가 언론에 발표되는데 지역구 130, 그다음에 우리 뭐 미래통합당 119 이렇게 발표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그 친구들의 뭐 희망 섞인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에 지금 그 수치가 희망 섞인 게 아니고 실제로 여론을 반영한다면 그런 가설이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야. 지금 여당 의원들이 네네. 아무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고 있잖아요. 네, 뭐 찬양하듯이 막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내부 균열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또 역으로 지금 우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네네. 지금 언론 방향이 요상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 네네. 뭐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총선을 정말 대혼란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가설이 가능한 게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상태라면 3년 뭐 예를 들면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지만 만약에 국가적 위기 상황, 네. 재난적 상황이라면 국민들은 그 정부와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예상과 달리 이번 총선이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 치러지는 와. 선거를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네. 그래서 참 저도 감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작년 연말 금년 초만 하더라도 네네. 저는 이번 선거는 야당이 결정적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한 2주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쭤보는 분들마다 이번엔 야당이 무조건 이긴다 이런 평가였는데 요즘 그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 분위기도 그렇고요. 물론 이긴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지금 뭐 야당 그 공천도 아주 그냥 난리를 치렀잖아요. 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 특히 네네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서울에 20몇 개 선거구가 거의 절반 이상이죠. 뭐 2, 3% 차이, 네네네. 뭐 2, 3천 표 차이로 왔다 갔다 당하게 결정되는 선거구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당선을 우선시하고 맞습니다. 지금 그 선거가 어렵다고 생각했으면은 거기에 우선 거기에 기반 있는 사람들을 이기는 중심으로 싸움을 좀 했어야 되는데. 했었는데 네네. 지금 뭐 어디 사람 갑자기 갖다다가 여기 집어넣는 사례가 실제 그게 우리 야당 미래통합당에서 보기에는 이번 선거가 그래도 이기는 선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어제도 여론의 반응에 묘하게 엮이면서 하여튼 네네. 지금 이번 선거는 대혼란으로 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그 작년에 그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할 때 네네. 저 속으로 네네. 목사님도 참 죄송스럽긴 말씀이지만 네네. 목사님 웬 뜬금없는 소리인가. 네네. 물론 위기긴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네네네. 주사파가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번 총선도 우리가 심판하면 되지 라는 나름대로 낙관론이 또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 목사님의 대한민국 망했습니다라는 그런 예언이 네네네. 점점 실현 쪽으로 가는 거하고 굉장히 불안해지고 있어요. 참 제가 그 본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선거 전략 쪽으로는 예. 굉장한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번 21대 총선과 같은 이런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제 자랑을 해보면 네네네. 그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 네네. 그 제가 선거 캠페인을 총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국민 성공 시대 실천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캠페인국 네네네. 제가 만든 제 팀에서 만든 네네. 거고 참.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제가 그 선거 캠페인에 기여해서 그 준비된 여성 대통령 네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위기에 있을 때 그 선거 캠페인에 개입해서 결국 야. 이기도록 만들었고 네네네. 그 다음에 지난 이제 총선 말고 전에요. 네네. 지방선거 때 그때 세월호 터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제가 총선 기획단 그 이제 총괄 팀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조건을 딛고 어쨌든 이야. 서울은 졌지만 네네. 경기 이기고 인천 이기는 그 선거를 맞습니다. 지휘해서 네네. 저도 선거에는 지난 한 20년간 네네. 뭐 그래도 안 껴본 선거가 없어서 네네. 굵직한 선거. 예, 그래서 저도 이 선거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질 생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야 정말 어렵다. 이야. 이 잘못 말꺼냈다가 이거 망신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려운 선거라고 이번 볼 수밖에 없어요. 야, 저도 이번 21 총선을 향해서 카오스 혼돈이다 이건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금 본격적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에 예. 지금 이제 또 전략기획 본부장님으로 예, 예. 또 중앙선대위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기독자유통일당 21대 총선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네. 목표가 분명해야 네, 맞습니다. 예, 또 거기에 또 우리 전력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주 어두운 전망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 네네. 우린 지난 3년간 열심히 싸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 6월 정무환 목사님이 네네. 그 문재인 하야 7대 이유를 내걸면서 시국선, 네. 시국선하면서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 우파가 결정적 승리를 몇 번 일궈냈습니다. 조국이라는 법무부 맞습니다. 장관을 네네. 퇴진시켰고 그리고 10월 3일, 10월 9일 연이어서 그때 사실상 우파 집회로는 뭐 초유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생기고 이래로 처음 네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마어마한 그 집회를 만들고 그 국민들이 열기를 모아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일정 승리도 하고 또 지난 3년간 우리 그 자유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이 성장했어요. 네. 한편으로 이제 우리도 좀 알아야겠다, 공부해야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유튜브나 여러 군데에서 뭐 교육하는 열기도 일어났고 또 이제 우리도 좀 조직을 만들어야 돼 여러 조직들 맞습니다. 나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잘못된 이런 전망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3년 특히 작년 1년간 네네. 우리 자유우파가 엄청나게 컸고 성장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 우리 자유우파의 그 성장이 네네. 이번 총선으로 결국 그 평가받게 될 거다. 열매가 어떤지. 예, 보게 아무리 우리가 광장에서 외쳐도 네네, 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실현되는 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입법부,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정치 세력화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정치 세력화. 네. 앞으로 그 과거의 좌파도 학생운동 시작하고 노동운동을 시작한 그들이 네네. 결국은 정치권에 보내서 네, 맞습니다. 그들이 네. 결국은 정치를 장악하면서 오늘날 청와대에 장악했잖아요. 참. 그럼 우파도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네네. 우리 이승만 광장의 자유파 시민 세력들이 정치에 등장해서 네네. 우리 입장을 내걸 세력들을 정치로 보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럼 이번 21대 총선이 바로 그 시험 무대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네. 저는 이번 21대 총선에 기독자유통일당의 목표를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네네네. 지난번 아시지만 우리 정광 목사님의 그 문재인 하야 서명들이 1,000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물론 뭐 그 중에 좀 약간 중복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네, 그 서명에 참여했고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사람들이 결국 명단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의 활동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네네. 찬양을 보내고 물론 그 중에서는 뭐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로 봐서는 네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총선을 이렇게 봤습니다. 우선 전체 유권자가 한 4,200만 정도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대통령 선거는 70%가 투표에 참여하고 네네네. 통상 총선은 약 한 60%가 참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10에서 12%, 한 300만 표를 얻는다면 12%를 네네. 가지게 됩니다. 예, 예. 사실 저희가 1,000만 명 정도의 서명 명부를 갖고 있고 네네. 그 우리 지지 서명을 받았다면 300만 정도를 우리가 획득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고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한다면 비례해서 그 정도를 한다면 약 10명 정도 와, 10명 대회를 정도. 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10명 정도면 지금 한 3당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야. 참. 저는 사실 그동안 광화문 우파에서 그동안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던 네네. 국민들의 열망을 잘 대변한다면 우리는 목표가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 우리의 그 목표는 네네. 물론 정의당이 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 잘 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국민 여러분 이 지역구는 네네네.
단일 후보 당신이 보시기에 네네. 괜찮은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합리적인 선택을 합리적인 해주십시오. 선택을 해서 그리고 네네. 우리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피해하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기독 그 자유당이 됐건 혹은 또 미래통합당이 됐건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자유파를 대변할 사람을 한 표를 몰아주십시오. 그러나 비례정당은 적어도 우파의 가치와 이념에 충실한 정당 하나를 키워주십시오. 라는 게 저희 기독자유동일당의 국민 여러분에 드리는 네. 호소입니다. 저는 이 호소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특히 지난 1년간 네네. 광화문 투쟁을 이끌어왔던 우리 애국 자유우파 분들이 네. 동의하신다면 네네. 이 목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아,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잡았고 네네네. 하여튼 이 어려운 조건에 네. 한번 그리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데 네. 정말 유권자 혁명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시국 선언 하실 때부터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뭐 25, 26일 모든 집회에 다 함께 있었는데요. 이번 4.15 총선 때 그와 같은 감격의 순간이 한 번 더 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네. 뭐 저도 그 기독교인이고 네네네. 집사잖아요. 아, 안수 집사인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네네. 저희들의 그 간절했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시기를. 사실 이건 인간으로 하기 정말 어려운 일. 왜냐하면 모든 객관적 조건 그리고 객관적 상황은 네네. 우리가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특히 지난 1년간 우리 그 광장을 메웠던 네네. 분이 거의 7, 80%는 기독교인들인데 이들의 눈물 흘린 기도, 네. 이들의 눈물 흘린 참여가 상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큰 맞습니다.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때 그 집회도 많은 분들이 불가능하다. 이게 만약에 광장을 가득 메우면 그건 기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럼요. 8월 15일도 비도 왔잖아요. 네?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월 15일에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금년 초에 또 이승만 광장 예배 보세요. 눈이 막 저도 그날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눈물 났습니다. 그 정말. 펄펄 눈에 오히려 그 저쪽보다 훨씬 늘어난 사람들이 참. 눈 맞고 꼼짝 안 하고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 광고. 맞습니다. 참. 세계 이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맞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런 예배는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가지고.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 작년 1월을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 광화문의 광장에 일어난 일들은 사실은 모두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것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도 그래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네네네. 객관적 조건은 정말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만 네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네. 우리에게 희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꼭 그 희망이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장님 그러면 기독자유당이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캠페인의 어떤 대상과 수단 그리고 활동 방안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는 전문가시기 때문에 예.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도 들으면서 매우 궁금하거든요. 예. 그거를 좀 설명을. 네. 우선 정확한 건 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그러니까 누가 우리 고객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중도는 고객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네네. 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우리 고객이 아니에요. 네네. 확실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네네. 그동안 우리를 지지해줬던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열심히 투쟁했던 분, 그다음에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우리를 응원해주셨던 분, 네네. 또 한편으로 네네.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맞습니다. 도대체 공산주의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성애, 이슬람 이들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분들이 네네.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의 고객이십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그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이들만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일 겁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우리 지금 명단 있잖아요. 네네네. 교회 명단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또 그동안 이슬람 그 반대했던 분들도 지금 네네. 명단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또 서명한 분들도 있잖아요. 엄청 그럼 많으십니다. 네. 이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네네. 저는 제안하는 건 네. 지금 그리고 정광 목사님이 만든 그 혁명 그 운동본부 조직에 네네네. 253개 구역장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지부장들. 네, 지부장들이 다 조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분들이 각 지역에 계신 선에 동참하신 분들만 우리는 맞습니다. 캠페인하자. 그것만 관리만 잘하셔도 네. 그 사람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 선거법 무제한 허용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카드 뉴스도 보내고 그 다음에 동영상 오늘 같은 동영상을 네네. 퍼다 나르는 겁니다. 계속
공유해서 퍼나가는 그러니까 거. 지금 네. 일반 언론은 우리의 내용을 보도를 안 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지난 그 미국 선거에서 네. 거의 90몇 %, 그러니까 두 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언론이 트럼프는 네. 아니라고 했거든요. 힐러리가 된다. 네. 그런데 트럼프는 오직 유튜브 하나로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대선을 이겼습니다. 판을 많이 예. 뚫어버렸죠. 네. 우리도 그거 못하는 법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은 네네. 사실은 민노총 언론 노조가 장악해서 우리가 한 줄도 보도 안 해줘요. 또 보수의 언론이라는 그 조선 동아 중앙도 네네, 조선. 사실은 그 지금 중도 좌로 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느라고 네. 우리 광화문 세력은 극좌로 있다고 시비에서 터부시합니다. 보도 안 해줘요. 네네. 그럼 우리는 우리 유튜버가 있고 네네네. 우리 명단이 있고 이들에게만 우리는 하자. 그래서 교인 네네. 그다음에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 이슬람 차별 반대, 이슬람 허용한 걸 그 반대하는 분들, 네네. 그다음에 광화문 광계에 나섰던 분들, 이들만 대상으로 하자. 그럼 지금 확고하게 우리의 고객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모이셨던 애국 우파 세력들과 함께 그렇죠. 더불어서 이 생명의 가치, 그래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슬람을 반대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힘을 그렇죠. 합쳐달라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시고 그래서 있다는 기독교인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네네. 지역구는 여러분 보시기에 한 명을 보내주십시오. 한 명으로. 네네네. 그 대신 네네. 비례정당은 하나 키워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비례정당 없었잖아요. 네네네. 좌파 보세요. 좌파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네네네. 그럼 정의당이라는 정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의당이 쭉쭉 끌어나가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딸려가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전체로 작용화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맨날 그 미래통합당 보고 전마들 왜 잘못하니 왜 잘못하는데 만약에 네네네. 정의당 같은 정통 우파 정당이 있다면 우리가 끌고 나가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 미래통합당은 우리 눈치로 딸려올 거 아닙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선봉 정당이 있어야 돼요. 이번 총선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독자의 통일당은 네네. 그거를 중점적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네네네. 그리고 특히 광화문 광장 투쟁을 지지했던 여러분, 네네네. 기독교인 신자 여러분, 네네. 이번 기회에 비례정당 하나 키워주십시오. 네네. 정통 우파정당 하나 키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장하실 겁니다. 진짜 우선. 기독교인이라면 공산주의 그리고 차별금지 동성애 이슬람은 절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뭐 아시지만 네네.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 네네, 맞습니다. 거긴 신이 없어요. 참 지금 북한만 봐도 너무나도 쉽게 사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교회 없잖아요. 근데 정치적 교회 아닙니까? 그것도? 그건 네. 이제 그 공산당원들이 네네네. 그 이제 공작하기 위해서 네네네. 우리도 뭐 그 종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두세 개 지금 뭐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봉수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선포까지 했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 김일성 종교예요. 네네네. 세계 10대 종교로 포함되어 있는 게 북한이지 않습니까? 북한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신앙을 믿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또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워달라. 제대로 좀 키워달라. 요 말씀을 좀. 그게 지금 네. 호소입니다. 그 지금 옥중에 정광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네네. 아시지만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평은 뭐 많지만 저는 한마디로 그분은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딱 하나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대변할 정당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이제 이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전광훈 목사님께서도 오늘 그 옥중서신에 보면 마음이 참 참담하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개헌권 발안. 그거 관련돼서 이거는 뭐 이 야당이기든 여당이기든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네네. 목사님께서 정말 미리 잘 내다보신 건데 지금 보세요. 금년 1월 22일 날 황교안 대표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네네. 뭐 예를 들면 제왕적 대통령 폐렴하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뭔 소린가? 저 양반이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네네네. 그러고는 다 잊어보고 있었죠. 네네네. 그러다가 뭐 그 이제 공천 관리위원장을
김영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호는 대표적으로 개헌론자입니다. 내각제 개헌론자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양반을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임명하고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또 김세현 같은 또 네네. 이분도 내각제 개헌론자거든요. 이들을 임명해서 네. 이거 하더만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하야를 해서 외치던 사람들 다 쳐내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문재인에 협력하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탄핵에 찬성해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전부 공통점이 뭐냐면 네네. 내각제 찬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 다 당에 박았어요. 야. 지금 결국 당의 주인은 내각제 찬성론자들 당이 되어버렸어요. 와, 졸지에. 참. 그러면은 그리고 이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3월 6일자로 네네. 개헌안, 그러니까 국민 발안제 개헌안을 네네. 지금 제출했어요. 뭐 100만 명이 동의를 하면 발의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게 했었고. 뭐냐면 네. 우리 지금 헌법은 네. 국민 개헌 헌법에 대해서는 네네.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든지 네. 아니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절반 이상이 동의해서 네네. 3분이 통과를 하면 딱 요 방법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금 100만 명이 하면 무조건 그게 지금 발안이 되도록 해놨어요. 네네. 그러게 앞으로 아마 헌법 바꾸자고 그리고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에서 밖에 네네 맞습니다. 아직 우파는 그까지 성장하지 못했어요. 야, 우리가 우파가 그 정도까지 성장하려면 네. 적어도 10년, 20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도 무의미한 국민 떼법으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때법이면 괜찮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 좌파들의 그 북한의 전략 전술은 뭐냐면 연방이 최종 목표. 네네네.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대한민국 했는데. 사회주로 가서 네. 결국 연방제로 가자는 낮은 단계 거죠. 연방제로. 네. 근데 이게 보면 저도 이제 대선 후보자들 토론 때도 봤는데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자기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무조건 이뤄내겠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번 연방제를 언급했습니다. 네네. 연방제 아니란 이제 뭐 제가 주사파 출신이니까 이 문제는 좀 그래도 전문적으로 네네.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따로 좀 아예 핫타임에 요 하나로 이것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좀 인사이드 아웃을 해주죠. 해야 되겠어요. 네네네. 왜냐면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나라입니다. 네네. 다 자기 재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사회주의 당신 재산 뺏겠다면 동의하겠어요? 아, 어떻게 그걸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단계를 나눈 겁니다. 곧바로 사회주의 순차적으로. 통치 순차적으로. 그래서 우선은 뭐냐면 대기업 것을 뺐습니다. 이야. 이들을 국유화합니다. 참.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남겨뒀다가 네. 나중에는 결국은 권력을 장악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연방으로 갑니다. 연방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뭐예요? 완전 공산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단계 혁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곧바로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 네네. 그러니까 단계를 만들어 둔 거예요.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거기서 또 나눈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네네네. 낮은 단계 연방은 뭐 미군 철수를 그 이야기하지 않는다는데 우리가 북한하고 연방이 됐다고 쳐봅시다. 네네네. 그러면 최고의 뭐 최고 민족회의라는 게 있고 지금 북한하고 각기 나라가 있지만 서로 연방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북한이 이럴 겁니다. 야, 우리 지금 북한에는 지금 그 미군이 그 외국군이 없는데 네. 왜 남한에는 미군이 존재하냐?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내보내야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 거예요. 야, 우리는 공산주의자인데 우리랑 연방하면서 공산주의자 처벌하면 되겠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그거. 국가보안법 없애야죠. 네네. 야. 지금도 무력화되지만. 네네네. 그러면은 북한은 일당 독재니까 아무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 활동 천국이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그 촛불 집회 때 고등학생들 나와서 뭐 혁명으로 무슨 하자고 뭐 네. 나왔잖아요. 그거에 훨씬 버금가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공산주의 세력은 장성해져서 네네네. 우리 대한민국 통치로 넘어가는 거죠. 그거는 그게 네. 혁명의 단계예요. 아, 그럼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좌우 합작 정부에서 가만히 내비두면 좌파 연립 정부가 되는 수순으로 가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역사적 경험은 최초로 체제가 다른 정부가 네네. 연합을 한 적이 있어요. 남북 예멘이. 근데 네. 결국 전쟁했어요 거기서. 참.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든지 네. 무력으로 가든지 평화적으로 압도 힘을 갖고 한 체제로 가요. 공산주의로 가든지 네네네. 우리가 강하면 자유민주로 가든지.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체제를 그대로 두고 간 건 거짓이에요. 국민들의 저항을 최소하게 속이는 거라고. 공산주의로 끌고 가기 공산주의도 거기서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짜 개구리 익사전법처럼 그렇죠. 서서히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가도록. 야. 그래서 그 지금 그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계속 연방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그 헌법 개정안 보세요. 2017년도에 네네. 18년 초에 나온 헌법 개정안 보면 네네. 지방 분권을 이야기한다. 네, 지방분권. 그런데 지방 분권 왜 이렇게 1조 4만이 들어갔어요? 지방 분권 왜 들어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요. 네. 연방이 되면 남쪽 정부도 지방 정부가 되고 네네. 북쪽 정부도 지방 정부가 되죠. 그러면 지방 정부끼리 연합이 자연스럽잖아요. 네네네. 이야. 저는- 진짜 이거 무섭네요. 진짜. 저는 정말 엄격한 그 엄밀한 업무가 있다. 근데 저는 더 지금 여기서 정말 그 당혹스러운 게 네네. 우리 지금 그 야당에 특히 있는 내각제론자들이 네네네. 그들이 정상적으로 집권하기 어렵다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을 그 설득하는 게 쉽거든요. 네네. 근데 국민들을 심판받기 쉽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정권 잡으시는 길은 뭐예요? 내각제 혹은 이원 집정부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에 동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조해서 박근혜 탄핵에 문을 열어서 주사파가 탄생할 길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들이 네. 내각제 집권을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손잡았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뭘 요구합니까? 사회주의로 연방제로 가는 길을 볼 거고 네. 여기는 내각제로는 힘은 누가 있어요? 저쪽이 더 있겠죠. 네, 참. 그래서 저는 이들이 천추의 한을 남길 아. 결국 연방의 길을 네네. 이들이 내각제세를 열어줄 거다. 지난번 탄핵의 길을 열어줘서 네네. 주사파 정권 집권의 길을 열어줬다면 이번에는 연방의 길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 망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야, 참. 여러분 지금 이동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총선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볼세비키 혁명 이후로부터 계속 시작된 공산화 작업이 좌우 합작 정부에서 좌파 연립으로 그리고 그렇죠. 공산화 수순이었지 그럼요. 않습니까? 중국도 그랬잖아요. 네네네. 장기석하고 결국 그 모택동 군대가 연합하다가 네네. 결국은 먹혔어요. 네네. 먹히면 바로 공산. 당시에 네. 그 장기석 군대가 군대도 엄청나게 많고 땅도 어마어마했어요. 네네네. 모택동군은 저기 그 시골로 쫓겨났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좌우합작을 통해서 조금씩 먹어서 결국 중국을 다 먹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수순을 밟고 있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줘도 지금 국민들이 모르세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깨우는 계몽이 너무나도 시급하다. 그런데 깨우는 계명은 하나 있습니다. 네네네. 이번에 비례정당을 해서 네네. 정통 기독자의 통일당처럼 정통 우파 정당이 거기에 들어가면 네네. 이들이 국회에서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 폭로하고 네네. 그들이 이야기하면 언론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민을 가르치고 계몽하는 거죠. 그래서 더 기독자유통일당이 사실 왜 그런 군소정당이 필요하냐 하는 국민들한테 이러한 내용들과 정보들이 많이 지금 공유가 돼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깨워야.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는 네네. 제가 보기에는 그 몇 가지 점에서 지금 부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나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거는 우리가 많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지난 헌법 개정안에서도 네네. 자유민 시장 경기 부정하고 자유를 뺐잖아요. 야, 참 이게 이게 근데 국민들이 야 민주주의만 되면 되지 뭐 자유가 왜 필요냐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걸 모르십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한마디로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거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져요. 완전 달라져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도 민주주의 민민공화국이에요. 네네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 민주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민주주의 그래서 다수가 통치하자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유주의와 결합하면 우리가 택한 자유주의가 되고 네네. 전체주의가 결합하면 인민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앞에 민주 앞에 굳이 자유를 뺀 이유는 뭡니까? 다른 민주주의로 가겠다는 거죠. 하나는 민주주의가 있대요. 뭐예요? 인민민주주의밖에 없네요. 네. 이미 고등학교 교과서는 빠졌어요. 맞습니다. 교과서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네. 저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군다나 그것도 망하는 길로 1948년도에 네네. 1945년도 해방 이후로 48년도에 양 나라가 동시 출범했잖아요. 네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하나는 인민민주주의 나라가. 네네. 지금 70년이 지난 결과는 어떻습니까?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한이 정도가 아니고 천국과 네네. 지옥이 천. 네네, 맞습니다. 한쪽은 지금 네네. 그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키가 우리랑 한 10몇 센치 차이가 네, 납니다. 맞습니다. 총을 제대로 들 수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키가 작아요. 어릴 때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뭐 지금 세계적으로 키 큰 민족이 됐어요. 네. 아주 뭐 영향이 넘쳐서 걱정이에요. 저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저도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이런 차이가 뭐예요? 자유의 차이였어요. 맞습니다. 자유의. 뭐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근데 나타납니다. 그걸 빼자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 그래서 이번 선거는 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누가 지키느냐? 아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이 장악한 미래통합당.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웰빙당이고 기회주의 정당인 걸 지난 수년간 지켜봤습니다. 지난 사실은 20대 국회의원도 문제였는데 네네. 이번에는 더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들에게 그러면 맡겨주고 우리는 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 네네네. 이제는 이거를 지키는 정당이 필요하고 우리 기독자회당에게 우리 국민 여러분 네네. 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독자회당이 네네. 정부와 목사님 뜻을 이어받아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것이 저는 이번 총선에 임하는 네네. 저희의 자세고 네.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부장님,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독자유통일당은 어떠한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까? 네. 이념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이승만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정신. 예, 건국 정신은 뭐 정부하고 무슨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좌파에서 우로 전향하면서 한 10년이 걸렸는데 이승만을 공부하면서 울었습니다. 네네. 하늘이 이런 분을 준비해 주셨구나. 사실은 이승만과 당시 대한민국 그 선각자들은 네네. 목숨을 건 특히 감옥에서 맞습니다.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네네네. 그리고 그들은 그 미국을 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 길은 미국과 같은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겠다. 네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네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그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을 관련된 시민 교육을 시켜야겠다. 네, 맞습니다. 결국 그것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 100만만 달라 그랬다는데 돌아가시고 그해 우리 기독교 10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네, 100만이 조금 넘어서 네. 기도가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1000만인데 이들이 깨어난다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보면 우리 그동안 우리의 작은 성취에 우리가 사실은 그 세계 최빈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해서 세계 10대국으로 성장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취에 또 우리는 취해 있었지 않았나. 네. 만족했고 또 자만했고 교만했고 그래서 이 지금 위기가 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념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승만이 만들어놓은 그런 그 기독교 나라, 네. 그다음에 교육이 꿈을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져가면 됩니다. 그 기독교 나라는 것도 아주 심플해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우리 이념이고,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걸 훨씬 더 발전시키겠다. 네네네. 그것이 우리 기독자의 통일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던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데서 원래로 돌아가자. 그렇죠. 그리고 네. 원래로 돌아가다가 좀 더 발전시키겠죠. 어차피 제도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씩 좀 수정하면서 네네네. 우리 국민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더 이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훨씬 더 나은 네네. 우리 지난 70년간 선배들이 목숨 걸고 해서 오늘날 세계 12국을 만드는데
저는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이 되지 말라는 법 있어요? 네, 없습니다 진짜. 우리처럼 열심히 하고 머리 좋고 이 국민들을 끌고 지도자 잘못 만나서 최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네. 저는 우리가 또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고 훌륭한 정당을 만든다면 난 우리는 제2의 도약도 가능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광장에 나오셨던 어르신들이 이렇게 붙잡고 늘 하셨던 얘기가 우리는 살 만큼 살았다. 근데 내 조카 손주들이 저 공산정권 아래에서 살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이 추위에 광장에 나왔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그 어르신들이 이 자유를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 피 흘려 싸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가 해체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또 그 어르신들이 또 싸우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네. 그분들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세대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네네. 이분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아프리카 가나봐도 못했어요. 맞습니다. 그 폐허를 딛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런데 위기에 빠지니까 네네네. 이들이 그 노고를 이끌고 그 추위와 또 그리고 모진 더위를 무릅쓰고 또 광장으로 나와서 공산제에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빛을 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빛에 무엇이라도 저는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대한민국 세대들의 뜻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우, 본부장님 또 이렇게 전략부터 또 이 21대 총선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나아갈 방향과 이념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틈틈이 모시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좀 깨울 수 있도록 예, 자주 좀 준비를- 불러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또 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하라 TV 시청자 여러분, 우한폐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황망하십니까? 그러나 이 불안과 황망함에 저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수년간 우리와 함께 더불어 했던 많은 우리 애국 우파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지난 시기 이 어려움을 딛고 오늘을 일구었듯이 우리 또한 이 어려움을 듣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그리고 찬란한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사이드 아웃은 이동호 본부장님 모시고 방송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모시고요. 더 좋은 인사이드 아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